요즘 시장을 보면요, 딱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워런 버핏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현대적인 트레이더가 있죠. 이 두 투자 철학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대비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예전에 어떤 인터뷰어가 버핏한테 요즘 그 초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물어봤대요. 근데 버핏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 사무실에는 컴퓨터조차 없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진짜 분초를 다투는 사람이랑 조용한 서재에서 그냥 기업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 이 물리적인 환경 차이만 봐도 이 두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컴퓨터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은 얘기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워런 버핏이 보기에 지금 시장은요, 좀 과장된 투기판이나 다름없어요. 물론 옛날에도 투기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졌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백 %씩 오르내리는 주식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버핏은 대체 어떻게 자기 길을 가는 걸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을 코끼리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인내와 기회에 대한 그의 철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코끼리 사냥꾼이라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냥 충동적으로 마우스를 수십 번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발을 쏘기 위해서 몇 달, 아니 몇 년을 기다리면서 기업을 연구한다는 거죠. 완벽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 코끼리 사냥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 모든 주식을 그냥 종이 쪼가리, 티커 심볼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의 일부로 봐야 해요. 둘째, 내가 투자하려는 그 사업을 정말 속속들이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10년, 15년 뒤에 이 사업이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버핏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건요, 그저 위아래로 춤추는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작은 조각, 다시 말해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버핏에게 투자란 주가 움직임이나 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업의 일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 딱 그겁니다. 버핏이 실제로 투자했던 기업들에 보면 이 원칙이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질레트, 코카콜라, 리글리껌,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거죠. 10년, 15년이 지나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은 여전히 면도를 하고 콜라를 마시고 껌을 씹을 거라는 사실. 버핏한테 중요한 건 막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지루할 정도의 예측 가능성, 바로 이겁니다. 이 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업가와 트레이더의 생각 차이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매일매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냥 소음일 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주식시장 문 닫는다고 불안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사업가 마인드라면 시장이 1년 동안 문을 닫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버핏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군중을 따라가는 길이죠.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승장이 어떻게 그 자체로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되는 걸까요? 상승장의 심리적인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오르는 가격 그 자체에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옆집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결국엔 그냥 맹목적인 군중 심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버핏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거든요. 한 마을에 집이 100채가 있는데 매년 서로에게 20%씩 비싸게 팔기로 약속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장보상으로는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진짜 이 마을을 떠나면서 집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이 거품은 터져버리는 거고 집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투기적인 열풍에 휩쓸린 사람들한테 버핏이 딱 한 가지 정말 단호하게 조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빌린 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빌린 돈이 투기판에서 그렇게 위험할까요? 주식 시장은 영원히 오르기만 하진 않잖아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은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만약에 내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단 하루만 크게 떨어져도요, 버틸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강제로 게임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본질 같은 건 모르고 그냥 쉬운 돈만 보고 군중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요, 시장의 흐름이 딱 바뀌는 순간 그 파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자, 지금까지 투자의 두 갈래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투기꾼의 길을 명확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투자자는 농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업을 소유하고 그 본질적인 가치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죠. 하지만 오른쪽의 투기꾼은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격의 움직임에 베팅하고 그냥 군중의 함성을 따라 움직일 뿐이죠. 이 두 가지 철학을 듣고 나니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